아주버님 정말 실망이네요. 저희 남편이 죽길 바라기라도 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아는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으며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 없이 30년 넘게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소원해져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며 건강이 나빠졌고 건강검진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지인은 남편을 지극히 보살폈고 수개월간 모든 정성을 다해 돌봤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나타나 유산을 분배하라며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치료 중 정신이 온전치 않았을 때 형제들이 찾아와 억지로 유산을 자기들 앞으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인은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그 일로 시댁과는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얘 형제자매에게 말했다가 말 그대로 본전도 못 찾고 원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형제자매에게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원수되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며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돈 문제는 작은 실수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돈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 중 하나는 형제자매 간의 돈 거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를 둘러싼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니까 하며 가볍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작은 다툼으로 시작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숱한 사례들은 가족 내 돈 거래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님의 상속 문제도 형제자매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거나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간의 의견 충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오해와 다툼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가족은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나서 법원에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또한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경우 형제자매 간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한 형제는
부동산을 받고 다른 형제는 현금을 받는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던 사례에서 현금을 받은 자녀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 오르는데 나는 손해를 본 것 같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금전적 갈등은 때로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금전거래가 폭력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심지어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 치명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문제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 분배나 재정관리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의 배분과 지출 관리를 두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이복 형제자매 간의 상속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 간의 상속 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을 때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이 배제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 문제를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상속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산 처분이 필요해지면 형제자매 간의 의견 충돌이 심화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간 돈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명확한 기록이 없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형제자매 간의 금전적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틀어지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하고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형제자매의 비밀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며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때로는 모든 걸 공유하던 사이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형제자매 관계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밀과 돈 문제는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달 전
후배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실수를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놓쳐서 팀장님께 엄청 혼났어. 정말 요즘 들어 자존감이 바닥인 것 같아. 여동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줬고 친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실수했던 거 괜찮아? 잘리는 건 아니지? 함께 식사를 하시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친구는 얼굴이 뜨거워졌고 가족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비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라면 비밀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신뢰가 더 깊어지리라 기대하죠. 하지만 누군가 그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털어놓는 순간 그 신뢰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친구는 여동생에게 실망했고 한동안 그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그냥 나는 동생을 믿고 말한 건데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그녀는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비밀이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40대의 김 씨는 동생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 고민 없이 돈을 건넸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형제가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땐 안 된다더니 막내한테는 쉽게 빌려주네. 그럼 난 뭐야? 앞으로는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게.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막내에겐 빌려줄 수 있었는데 큰 누나가 돈 빌려줬다는 말이 퍼지면서 남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여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동생을 만나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남매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뒤에는 공평함, 신뢰, 그리고 감정이라는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최 씨는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은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자본이 부족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최 씨는 선뜻 300만 원을 빌려주며 너도 힘든 시기니까 잘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형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돈 없다면서 누나만 도와주는 거야? 나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땐 왜 나한테는 못 도와줬어? 최 씨는 설명하려 했지만 형제 간의 서운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더 신중히 다뤄야 하고 금전적 문제는 더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제3자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더욱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돕는 마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으니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때로는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비밀을 지키고 감정을 존중하며 금전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형제자매는 평생 동안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형제자매의 약점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오래된 관계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 만큼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친밀함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자매는 서로의 성격과 약점을 속속들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약점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의 깊이와 신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친구가 자신의 여동생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자녀를 다 키운 후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마트에 서류를 넣었지만 여러 번의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친구는 동생의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농담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왜 면접마다 떨어지니? 그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겠어? 동생은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친구는 점점 동생과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은 언니와의 대화를 피하다가 어느 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농담으로 한 말인 건 알지만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도 지금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언니가 날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형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현재 50대 중반의 김 씨는 대학 시절 학업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몇 번의 학사 경고를 받은 후 간신히 졸업했지만 그 경험은 그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 씨는 결혼 후 가족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형은 술자리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재수 씨, 내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형은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김 씨에게 그 말은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머리가 나빠서 대학 졸업 겨우 했어. 형은 이걸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잊고 지내는 걸 굳이 꺼낼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며 형과 왕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오히려 남보다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자매처럼 오래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의 취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부족할 경우 관계의 균열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간의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약점을 농담거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농담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용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예전에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겨냈어. 너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깝지만 그렇기에 상처를 줄 위험도 높은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약점을 대할 때 비판이나 지적보다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형제자매는 평생 동안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깊은 유대입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돈 문제나 비밀, 서로의 약점을 다루는 데 있어 작은 실수나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마음의 비밀, 혹은 약점을 다룰 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또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렇기에 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작은 차이도 존중하며 서로를 도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자매의 의미일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열린 마음과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런 관계가 평생 함께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